박성호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된 내용이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뭔가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적용이 다르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무슨 해고에 관련한 얘기든지 또는 임금을 좀 줄이는 이야기는 만약 가이드라인으로 된다면 그 적용은 똑같이 받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뭐 받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당연히 똑같죠. 근데 지금 이제 아까 홍상희 기자가 정리한 걸 들어보니까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다시 한번 정리를 쉽게 해드린다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고에 관한 거, 일반 해고에 관한 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선 정부 측이 원하는 게 뭘까요? 정부 측은 일반 해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절차, 이런 근거. 그걸 명확히 하자는 거예요. 예. 어느 때 할 수 있다라는 걸 명확히 명문화하자는 겁니다. 예. 정부의 입장이.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예. 이 조정 안에서는 예.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그러면 그걸 정부가 바로 그러면 오늘이라도 지침을 발표해서 그냥 하면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명확히 하자라는 거 동의했고요.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데 노조는 예. 말씀하십시오. 노조는 예. 그걸 받아들이면서 다만 시행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우선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 분쟁의 소지가 더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또 언제 할 거냐. 이거 논의해라.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충분히 해서 그 해고에 관한 것을 충분히 협의해서 별도로 하자라는 건 노조안이었습니다. 노조안이 받아들여진 거고요. 거기에 정부도 명확히 하자는 것도 노조가 또 받아들인 거고. 그러니까 두 당사자들이 절충한 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해고에 예. 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해고라는 거는 회사가 어려울 때 하는 정리해고만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나는 그냥 성과가 없든 그렇죠. 아니면 뭐 근무가 불량하든 맞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였으면 그냥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인 그게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에 일반해고라는 용어 없습니다.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예, 지금도 없고요. 예. 근데 일반해고라는 걸 일단 만들어 놓는 거에 정부의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노동계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자, 일방적으로 추진하진 않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단서 조항을 노동자들이 요구를 했던 거고요. 네, 그게 네. 이제 합의를 봤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부는 또 그거를 구체화하고 좀 더 명확히 하자는 것을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그거를 정부가 지침으로 바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법제화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 예. 일반 해고가 있어진다는 거는 신의 직장이 없어진다는 거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해고 같은 거를 했을 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게 노조가 있는 기업들하고요. 예. 노조가 없는 기업들하고 다릅니다. 노조가 있는 데는 뭐 협상력도 있고 하는데 노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협의할 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침을 내겠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지침도 사실은 나중에 법제화가 돼야 되지만 우선은 급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해고 쪽이 이제 그렇습니다. 임금 피크제. 이거는 과연 어떻게 된 거냐. 노조가 전폭적으로 수용한다고 그랬죠. 예. 네. 자, 수용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받아들이는데 이것도 역시 이 취업규칙 완화라고 하는 게 정부 얘기는 이것도 명확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핵심되는 게 뭐냐면 요율입니다. 보통 임금피크 사인했을 때 들어갔을 때 적시점 연도에 10%씩 깎는지 뭐 이런 걸 또 그거를 노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금이 깎이는 얘기는 노동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거니까 노조가 반 이상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충분히 협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경우에 예. 명문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건 맞다. 수용한다. 그러나 그거를 시행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협의해서 노사가 협의를 하든 노동계와 정부가 협의를 하든 전문가가 거기에 개입을 하든 그렇게 해서 해보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 고용 확대로 쓰겠다 이게 예.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소장님한테도 여쭤봤지만 그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을까요?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011년도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해서
거기가 2015년 5월이죠. 5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체 인원 중에 신규 고용을 한 10%, 한 12% 했는데 예. 그 중에 상당 부분이 30세 미만 청년을 뽑았어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52명을 뽑았는데 예. 그 중에 237명을 신규 고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긴 해요. 있긴 하지만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규직을 뽑았습니다. 예. 200 몇 명을 그렇죠. 전부 다. 예. 예. 근데 업종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부침이 있고 그다음에 대전제는 이렇습니다. 자, 그 임금 피크제를 깎은 걸 가지고 청년을 고용할 때 보면 만약 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나의 많은 사람들 하는 일과 새로 들어온 사람 일이 성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비슷해야 나갔을 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이 비슷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운데 그래서 적합도라는 말을 쓰는데 그 적합도에 관해서 노동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적합도가 그렇게 높다라고는 얘기 못한다고 맞아떨어지기 학자들이 힘들겠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절감된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가 문제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문제지만 질적으로 그게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는데 그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더 많이 채용할 것인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지 청년 정규직 직원을 만들어낸다고는 약속 안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실업 대책 중에 하나가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또는 정규직을 뽑을 경우에는 정부가 상당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만약 임금 피크제 한 사람과 청년 고용 하나 뽑는 사람하고 두 개를 묶어서 1년에 1,080만 원을 3년 정도 한시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정부에 지원해줘요.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런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한 3년 지원 받자고 들어와서 그 근로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네. 10년, 20년, 30년 있을 사람을 3년 지원 받는다고 덜컥 뽑을까?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다. 라는 반응들이 업계에서는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65개 조항인데 지금 두 개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요. 나머지 조항들도 있잖아요. 네. 다른 의제들도 있고 그중에 하나가 뭐 민감인 의제 가운데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예. 나머지 조항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뭐 법이 5개가 있고 뭐 2개 핵심 장점이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복잡하죠. 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7개가 됩니다. 7개가 되는데 앞에 2개, 해고 문제와 임금 문제는 정부가 시행 규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가고 네. 법제화가 쉽지가 않아서 당장은. 네. 나머지 5개는 더 국회로 가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무슨 법보다는 내용을 하면 더 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간단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 있고요. 그거 하나, 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를 확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통 2년 하잖아요. 네. 그걸 4년으로 늘리는 게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미 발표된 정부의 예, 내용이 예. 있어요. 늘리는 게 있고요. 또 실업급여를 강화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직업 중에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다가 무슨 재해를 당했을 때 그걸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런 게 지금 5가지는 왜 국회로 가느냐면 노사정이 협의할 때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충돌이 덜한 것이 5개가 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단 당정협의를 내일 하고 16일 날 의총을 해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게 여당의 생각인데 예. 그럼 이 5가지 중에서 그러면 다 합의가 된 거냐? 아닙니다. 지금 고용보험법이 하고요. 아니, 2개는 파견 근로하고 기간제. 2개는 아직도 여전히 쟁점 사항입니다. 그럼 그거는 노조가 가서 얘기는 안 하지만 야당과도 합의할 문제고요. 거기서 역시 진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7개 중에 2개는 정부가 담당하겠다고 한 거고 5개는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담당하겠다고 나눠진 것이지 그게 뭐 전혀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 겁니다. 예. 그 이제 합의한 진통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지금 잠정 합의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네. 씁니다. 왜냐 노사정을 통과를 한 게 아니니까요. 노사정 오늘 회의는 그렇죠. 노사정 대표 4인이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4인이 만난 걸 가지고 노조 대표는
노조중앙집행위원회로 가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로 가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해왔는데 이거 받아들이실 겁니까 말 것입니까?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마 저 임금 피크제를 전폭으로 수용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거는 아마 가서 추인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자세히 보도는 안 되지만 그거를 아마 그렇지만 이게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에 관해서 그거를 취지를 환영을 하는 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차원에서 한 건지 이게 그 안에 뭐가 있는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요. 지금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에 이제 노동개혁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 저항이 제일 심한 네.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오늘의 이 합의안 도출이 앞으로 있을 그 전국이라든가 개혁의 어떤 그 드라이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가장 먼저 한 게 있죠. 저기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번 했죠. 그것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하나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아직 완결이 안 됐습니다만 이거 두 개 어쨌든 간에 두 개를 하게 되면 두 개가 남게 되는데 네.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정부가 한 2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더 탄력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 결국 뭐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당연히 내년 4월이 네. 총선이면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지금 10일까지 정부가 이 노사정 협의를 해라라고 정부가 희망했던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운 것은 10일이 예산안 내는 겁니다. 그 정부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날이거든요. 정부안을. 그때까지 해야 만일 여기에 노사정 합의 이후에 들어가는 재원 같은 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잡았는데 네. 말은 그렇지만 뒤에는 예. 총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노사정 대타협 소식이 알려진 뒤 아직 야당의 반응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여당은 일단 만시지탄이지만 네.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밝혔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야당 반응 들어오는 대로 사실 야당 반응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